신우이가 친정에 남긴 그 한마디. 엄마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교사 지연 평범한 주부로 아이들 등교시키고 학급 준비에 바쁜 일상이었죠. 평생 평온하시던 엄마가 신우이의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무너진 듯 했죠. 제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 여동생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죠. 신우이는 저랑 동갑인데 어쩐지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견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곤 했죠. 저는 시댁의 화목을 위해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는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주시곤 했는데요.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되물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시누이가 왜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것도 엄마가 저렇게 울 정도라니요. 저희 시누이는 친정 식구들이랑 왕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 아니면 볼 일도 없고 연락 주고받는 일은 더더욱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우시려고만 했고 저는 답답함에 애가 탔어요. 엄마, 제발. 무슨 일이에요? 시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더 망설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시더군요. 내 시누이가 나한테 너희 아빠 이야기를 꺼냈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돌아가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그것도 시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저희 아빠는 정말 성실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고 저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아버지였죠. 그런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시누이가 감히 돌아가신 아빠를 욕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친정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이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엄마는 계속해서 울면서 제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모습에 일단 전화를 끊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과 답답함이 들끓고 있었죠. 시누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엄마의 부탁도 있었고 혹시라도 시댁에 이 사실이 알려져 일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언니, 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으셨나요? 시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킬킬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내 아빠 이야기 좀 했지. 오래된 이야기인데 내 아빠가 생전에 바람 피운 거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아빠의 과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듣기 민망하고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친정 엄마에게, 그것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말한 걸까요?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내 아빠가 그랬는데 내 엄마한테는 그만큼 재산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엄마가 내 아빠 유산 다 독차지하고 너네만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저는 그제야 시누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재산 때문이었죠.
저희 시아버지와 친정아빠가 사업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몇 년 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시누이가 평소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오빠인 제 남편도 아빠의 사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치부를 들춰내고 그것도 친정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처를 주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시누이와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한 행동, 그리고 지금 언니가 하는 모든 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언니랑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시누이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죠.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누이에게 가서 따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누이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말, 그리고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를 확보했죠.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는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저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동의하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시누이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시누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친정 엄마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죠. 시누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에 결국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했죠. 저는 시댁에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죠. 엄마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시누이의 만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엄마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후련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돈 때문에,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시누이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